알림창을 설명드리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빠른 설정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 메뉴를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핸드폰의 설정 메뉴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설정 메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아주 많은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그 메뉴들 중에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핸드폰에 지금 보고 계시는 설정 메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꾸기에는 들어가는 과정도 조금 복잡하고 메뉴를 찾기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알림창 영역에 빠른 설정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빠르게 조정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이 빠른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한 번씩 봐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이고 있는 왼쪽에 첫 번째 단추입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를 보여주는 단추입니다. 물론 이 메뉴는 설정 본 메뉴 안쪽에도 존재하는 메뉴고요. 그걸 빠르게 쓰기 위해서 바깥쪽에 빼놨는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도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빠른 설정 상태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의 모양을 가지면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와이파이가 활성화되어 있고 소리 기능과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자동 회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기능들은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소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벨소리가 울리면 안 된다든지 무음이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소리의 설정을 변동시킬 때 이 소리 메뉴를 터치를 해주시면 진동, 무음, 소리 이렇게 기능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리를 변동하고 싶을 때는 이 빠른 설정에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손전등 기능입니다. 손전등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터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터치하면 손전등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손전등 단추는 조금 특이한 게 단추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화면에 손전등에 밝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현재 중간으로 맞춰져 있네요. 원래하고 나가고. 다음 블루투스 기능.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블루투스가 당연히 연결이 돼야겠죠.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회전 기능. 스마트폰이 세로로 서 있을 때와 가로로 눕혀졌을 때의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기능과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 세로로 세워졌을 때와 가로로 눕혀졌을 때 화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설정 버튼도 존재를 합니다. 자동 회전 기능이었습니다. 다음은 비행기 탑승 모드.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전자제품을 꺼달라는 방송과 함께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FC 기능. 절전 모드. 절전 모드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서 화면의 밝기라든지 어떤 일정한 기능에 제한을 조금 두어서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드가 절전 모드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옆으로 쓸어 넘겨보면 위치 정보를 송수신해주는 지금 위치 정보
사용하는 상태고 사용을 꺼봤습니다. 사용하는 상태고 본인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이 위치 빠른 설정 단추를 눌러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림창에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알림 메시지들이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스마트폰을 컴퓨터와 연결시킨 작업 때문에 퀵 서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고 현재 동작 중이라는 알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앱들의 푸시 알림 창들이 주로 많이 뜨게 되는데 인터넷 광고 같은 게 뜰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내가 필요한 메시지가 올 수도 있고 업데이트 정보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하실 때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해당 알림이 보일 때 제가 특정 알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 개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메뉴가 하나 보이고요. 알림 메뉴가 하나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톱니바퀴 모양의 메뉴인데요.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 본인이 원치 않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알림을 안 받았으면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해당 알림이 오는 알림창에서 메뉴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보시면, 지금 이건 만보기인데 왼쪽으로 밀어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고 톱니바퀴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알림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줄 거냐, 소리를 안 나게 할 거냐. 그리고 설정 단추를 눌러보시면 해당 앱의 알림 메뉴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 보시면 여기 제가 설치해서 저한테 알림을 해줬던 만보기 앱이 보이고요. 이 부분에서 알림 받기라는 곳이 켜져 있기 때문에 보통 푸시 알림들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꺼주시면 원치 않는 알림은 받지 않게 됩니다.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특히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화면은 지금 보고 계신 홈 화면과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나타나는 실제 앱들이 설치되어 있는 화면, 앱스 화면. 그리고 한 가지 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나타나는 알림창 영역으로 구분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홈 화면은 아이콘들이 올라가는 홈 화면의 배경과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가져다 놓는 즐겨찾기 화면으로 구성이 되고, 홈 화면은 사용자에 따라서 꾸미기를 하면서 두 개 이상, 하나 이상,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여러 개, 다섯 개 이상도 되겠죠. 여러 개의 홈 화면을 개수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는 앱스 화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푸시 알림은 알림창 영역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알림창에서 설정을 빠르게 바뀌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빠른 설정할 수 있는 구역도 존재를 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삼성 모델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화면의 구성과 기본적인 화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안드로이드 폰 기본 익히기라는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폰 기본 익히기라는 단원의 첫 번째 배울 내용이 네트워크 설정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알아두고 가야 될 부분이 이 네트워크에 관계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일단 기계를 구입하고 통신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통신사 SK, KT, LG 이 세 개의 통신사 중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리점을 가서 가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 통신사에 가입을 할 때는 핸드폰 요금을 내게 되죠. 네, 핸드폰 요금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좀 지난 자료입니다. 그리고 현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시도록 하고요. 각각의 통신사에서 핸드폰 요금제를 가입을 하실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통화요금이나 문자 사용에 대한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요금을 책정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인지, 예를 들면 3만원대 통신요금을 지불하고는 한 달에 1.2기가, 1기가, 1.3기가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높은 가격대를 사용하시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총량이 보통 요금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동영상, 음악, 그 다음에 뉴스 검색, 아니면 주식 관련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데이터가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나에게 정해진 데이터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 정해진 양 안에서 사용을 하는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문제를 찾자 해서 네트워크, 와이파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와이파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통신사 통신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느냐? 요즘은 5G의 시대다. 자, 5G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 5G 설명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표에는 1G, 2G, 3G, 4G, 그리고 요즘 사용하고 있는 5G에서 각각의 통신망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뒤에 적혀져 있는 이 G자는 제너레이션, 세대를 뜻하는 영어 알파벳의 약자입니다. 세대. 그러니까 1G라고 하면 1세대 이동통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1세대 초창기 이동통신이었습니다. 초창기 이동통신 한번 보면 여기 적혀져 있네요. 1980년대 후반부터 사용했던 통신 규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1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음성이 사용만 가능했고 나머지 뭐 지금 현재처럼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거의가 아니죠.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고 조금이 지나면서 시간에 따라 기술이 개발되면서 2세대 이동통신이 나옵니다. 1990년대 중반 정도 되네요. 자, 이 2세대 이동통신에 들어서면서 이제 음성과 문자 그리고 약간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기계를 사용하는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3세대 이동통신, 3G라고 많이 불렀었죠. 3세대 이동통신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의 스마트폰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음성과 문자뿐만 아니라 동영상들 같은 것도 전송해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4세대 이동통신, 흔히들 알기 쉬운 단어로 스마트폰 상태 표시줄에 가끔씩 보이고 있는 LTE, 어드밴스라고 부르는 4세대 이동통신이 일반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동통신 세대입니다. 역시 음성과 문자, 동영상이 전송이 가능한데 전송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현재 주류를 이루고 사용하는 통신망은 4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사용되게 될,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만 특정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제한이 많기 때문에 보편화됐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상태죠. 5세대 이동통신이 앞으로 사용될 이동통신이 되겠습니다. 역시 음성, 문자, 동영상 전송이 다 가능하고 여기에서 전송 속도가 또다시 비약적으로 발전된 형태가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통신망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세 개의 통신사들이 각 회사들마다 통신망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그 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신 표처럼 그 회사들의 망을 설치하는 대가,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관리비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지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요금을 이렇게 한계를 둬서 얼마의 요금 때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달에 제한을 걸어두게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제한된 데이터의 한계를 가지고는 편히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때 와이파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와이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가 와이파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와이파이는 일단 SK, KT, LG 같은 기관 통신망과 상관없이 정해진 구역 안에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무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거의 무료긴 해서 무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 통신망이 아닌 상태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의 이름이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앱도 다운받고 유튜브도 시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관 통신망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와이파이에 연결시키는 방식을 알아보자 라고 해서 네트워크 설정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나오는 단원이 지금 보고 계신 네트워크 설정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빼면 참 어떻게 상상이 안 되죠. 스마트폰에서는 반드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요금에 제한이 걸리니까 데이터 사용량에 제한이 걸리고 요금에 부담을 느끼니까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선 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와이파이라는 얘기죠. 자, 와이파이는 무선 랜의 일종으로 설치되어 있는 집이라든지 회사, 관공서, 커피숍 같은 다중이용시설 같은 곳에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와이파이는 거리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사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느낄 일은 없습니다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와이파이가 가능한 지역이어야지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장비는 AP라고 해서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르는 장비의 사진입니다.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중계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AP가 설치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무선 공유기가 설치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무선 공유기와 같은 기계지만 보통 집에서 많이들 보고 계시는, 요즘은 거의 다 대세가 돼 있죠. SK, KT, LG 같은 통신사에서 IPTV라고 하는 TV를 설치하고 공유기를 설치해 주는데, 이런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런 곳에 제한적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 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배워보는 게 네트워크 설정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교재 내용입니다. 지금 이 교재에서 보이고 있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형 모델이어서 현재 이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면 홈 화면에 저는 설정 메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어놨는데,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정은 실제 홈 화면에 존재하지 않고 앱스 화면에 이런 식의 설정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알림창에 이쪽 버튼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수업을 할 때 워낙 자주 사용해서 저는 설정 화면을 밖으로 빼어놨으니 일단 단추를 눌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스마트폰의 설정 화면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메뉴 중에 위쪽 부분에 존재를 하겠죠.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밖으로 보이기에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비행기 탑승 모드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결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쪽 부분에서는 와이파이를 설정할 수 있고 현재는 켜져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블루투스, NFC, 비행기 탑승 모드,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릴 핫스팟, 테더링에 관한 부분, 참고로 로밍에 관계된 부분은 이 아래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와이파이 이곳입니다. 현재 이 부분을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의 이름은 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정을 해놓은 와이파이의 이름이 IT라는
무선 공유기 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IT라는 무선 공유기에서 쏘아주는 신호 와이파이를 잡고 있다고 이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를 터치해 주시면 좀 더 안쪽 메뉴로 들어가고요. 현재 사용 중인 와이파이의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 와이파이가 사용 중이다 라고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의 이름 그리고 연결된 상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돼서 이렇게 따로 제 무선 공유기를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환경을 구성하고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 목록을 한번 보시면 현재 저는 정보화 교실에서 와이파이 설정을 하고 있고 와이파이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와이파이 신호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 보실 건 와이파이의 이름은 이름이고 자, 이 와이파이 아이콘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그냥 와이파이 신호만 보이는 것들은 현재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는, 잠겨있지 않는 와이파이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조그맣게 열쇠 모양이 하나 보이고 있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자, 와이파이 신호는 잡히는데 잠겨져 있는, 그러니까 비밀번호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와이파이는 이렇게 열쇠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접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비밀번호 알고 계시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와이파이 모양을 또 한번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형태의 와이파이 신호 모양과 지금 이 아래쪽에 조금 약한 신호가 하나 보이네요. 물론 잠겨서 사용은 못하는 와이파이지만 자, 지금 보시면 와이파이 모양이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양들이 보이는데 이 개수에 따라서 여기는 두 개밖에 없죠. 개수에 따라서 와이파이의 신호의 감도, 그러니까 신호가 세냐 약하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보고 계신 이 위쪽에 있는 이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신호의 감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도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형태의 모양을 보시면 와이파이의 신호의 감도가 약하기 때문에 신호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고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제 성능을 발휘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열쇠가 잠겨져 있지 않고 신호의 감도가 괜찮은 와이파이를 골라서 터치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호의 감도가 괜찮은 이 IP타임이라든지 이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인용 IP타임이라는 무선 공유기를 이용하는 개인용 무선 공유기가 설치돼서 여기서 와이파이 신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IP타임을 신호를 잡고 연결을 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이런 사설, 개인적인 와이파이 신호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름 자체에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리 U 플러스 존이나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 이런 와이파이 신호를 잡고 사용해 주시는 게 사용하는데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 U 플러스 존이나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라는 신호를 잡고 와이파이를 사용하더라도 이게 어디에 있는 중계기에서 보내주는 신호기인지를 보통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일정한 거리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 또 여기도
신호의 감도가 약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 송신기, 그러니까 AP, 액세스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일정한 범위 밖을 벗어나 버리면 신호의 감도가 약해지고 더 많이 벗어나면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잡히는 특정한 구역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와이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세스 포인트나 무선 공유기에 의해서 송신이 되는 신호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난다든지 이러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참고를 해주셔서 내가 도대체 무슨 신호를 잡고 사용하는지, 내가 사용하는 IP가 도대체 어디랑 연결된 건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보시면 이 위쪽 상태 표시줄에 나는 와이파이가 잡혀 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신호만 보시고 나는 분명히 여기 안테나가 다 떠 있는데 왜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되시면 꼭 이 설정 메뉴 안쪽에 오셔서 지금 내가 현재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가 도대체 어떤 걸 쓰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몇 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지금 이 상태에 신호가 꽉 차 있는, 그 다음에 잠겨 있지도 않는 이 IP 타임은 일반 휴대폰으로 여기에 와이파이 연결을 하더라도 와이파이 안테나는 제대로 뜨는데 아마 인터넷이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권장을 하는 이런 와이파이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신호의 감도가 너무 약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집에서는 또 환경이 달라질 테니까 우리 복지관에서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중계기가 저희 복도 안쪽에 있거든요. 프리 U 플러스 존이나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 이 두 개의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신호도 약하고 잠겨 있기도 하고 네트워크 상태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시는 것보다는 이 두 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여기 아래쪽에 또 바뀌었었죠. 자, 원하는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연결을 끊으면 안 되어서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와이파이의 이름이 보이면 해당되는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이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블루투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와이파이 메뉴 바로 밑에 존재하고 있고요. 일단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블루투스가 무엇을 하는 기능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 파란 E 정도로 해석이 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뜻은 근거리 무선 통신을 하는 방식의 이름이 블루투스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블루투스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기능을 도대체 어떨 때 쓰느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삼성반도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일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대로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 이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보통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장치들이 있느냐. 자,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요즘 많이 또 사용들 하고 계시는 스마트워치.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장치들과 무선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블루투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이어폰이나 스피커나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를 스마트폰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이 블루투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어폰들입니다. 이런 이어폰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블루투스가 되겠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네, 이건 역시 무선인데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를 스피커로 무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역시 블루투스가 되겠습니다. 자, 갤럭시 스마트워치나 아이폰 스마트워치, 샤오미 같은 스마트워치들을 사용할 때도 역시 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스마트워치는 핸드폰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손이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선으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블루투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핸드폰을 보시면 지금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투스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죠. 자, 켜기 단추를 눌러주고 블루투스 터치해서 안쪽 메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금 제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는 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블루투스 기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장치들이 있다면 그 장치를 이 아래쪽에 보여주는데 현재 제 주변에는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다라고 해서 디바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이어폰이나 스피커나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이쪽에 목록이 뜰 테고요. 해당되는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를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또 다른 장치는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해당되겠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스마트폰 화면에서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해당 장치와 페어링을 해서 그 장치를 블루투스 기능으로 연결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을 블루투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팁이 되겠습니다만 항상 이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 중이라고 켜놓게 되면 스마트폰이 켜져 있는 동안 자신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블루투스 장치들을 계속 검색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가 조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신다면 항상 사용 중이라고 해놓고 쓰시는 게 당연하겠지만 나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용 중인 걸 다시 눌러줘서 사용 안함이라고 해주시면 배터리의 소모량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